오늘은 증상별 침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과 관련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혈은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우리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곳인데, 여기는 우리 모든 경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통 효과가 있는 경혈을 찾으라고 하면 합곡혈을 우리가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각종 통증, 특히 두통, 치통, 요통, 안면 통증에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는 수양명 대장경이기 때문에 대장의 이상이 오는 변비나 설사, 그리고 사지의 마비, 팔을 잘 못 쓴다거나 하는 뇌졸중, 그리고 분만, 여자분들이 이제 그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통증이 있을 때 분만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쓰면 오히려 낙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임신 후반기 출산 때는 여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분만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은 모든 통증, 특히 치통, 안면통, 요통, 여기에 많이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중이 있습니다. 인중은 우리가 흔히 인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약간 위쪽이 되겠는데요. 인중은 사실 우리가 태권도 할 때도 얼굴 지르기 할 때 때리는 급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인중은 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척추를 따라서 연결이 되는 동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강직과 통증, 그리고 역시 우리 척추와 관련되는 요추의 염좌, 삐끗했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워낙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의식이 소실된 혼수 상태 또는 얼굴이 틀어지는 안면마비와 같은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계혈이 있습니다. 후계혈은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로서 우리가 경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얀 쪽, 손 바닥 쪽은 하얀색, 등 쪽은 이렇게 붉은 계통이라고 해서 적백육제, 요 가운데 선에 있습니다. 가운데 선에 있고 주먹을 졌을 때 요 주름이 있는 부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동맥, 우리의 몸의 정중앙 뒤쪽으로 흐르고 있는 동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척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두통, 목의 통증과 긴장, 우리가 흔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개를 이렇게 잘 못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 결렸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낙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를 꽉 누르고 고개를 살살 돌려보다 보면 좀 편안하게 목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압이 안 되면 한의원에서 이쪽에 침을 맞거나 하게 되면 목을 잘 못 움직이거나 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들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척추 뒤쪽을 이어지는 동맥과 관련 있는 요통, 또는 다리까지,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당기는 하지 방산통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소충혈이 있는데요. 소충혈은 우리 수소음 심경입니다. 심장하고 관련 있는 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손끝, 발끝은 구급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극심하거나 또는 의식을 잃었거나 할 때 손끝을 따주면 순환이 좀 좋아지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충혈은 우리 손톱에 그 바닥 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에 모서리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슴의 통증이라든가 심장하고 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심장의 싹이다, 이런 심지묘라는 이런 언급이 있는데, 그래서 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혀의 통증 또는 가슴의 통증, 그 심장은 계절적으로는 여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생기는 열사병,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곳이 소충혈입니다. 다음 전중혈이 있는데, 전중혈은 흉부의 압통, 전중혈은 우리 양쪽 유두에서 연결한 선을 가운데에 있을 때 몸 가운데입니다. 여기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분이 있고 좀 덜 아픈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여기 눌러봤을 때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이분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침 치료는 잘 하지 않고 뜸 치료 같은 것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여기는 우리 심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은 주지 않고 진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에 쓰이는 경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은 결국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백회열이 있습니다. 백회열은 우리 몸의 코 위에서 이렇게 정중앙으로 올라가고 양쪽 귀를 이은 선, 거의 우리 머리의 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극을 주게 되면 정신이 안정되고 뇌졸중에도 쓸 수 있고요. 역시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두통. 그리고 재밌는 혈성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가장 꼭대기에 있지만 가장 우리 몸통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뭔가 빠져나가는 질환들, 탈장, 자궁하수, 설사, 이런 것들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이제 침을 놓기도 하지만 보통은 뜸을 떠서 기운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뭔가 처지고 빠져나가는 질환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현종혈은 우리 족양명, 족소양 담경에 있는 건데, 편두통. 우리 담경은 경락학상으로 우리 몸의 측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몸의 측면 중에 대표적인 옆머리, 측두통,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발목, 바깥쪽 발목에서 손가락 4개 정도 높이 위에 있는 이 현종혈을 침을 놓게 되면 편두통이 굉장히 좋고, 또는 편마비, 한쪽이 마비되는 거, 또는 여기가 발목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목 염좌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주혈이 있는데, 신주혈은 어린이, 소아과의 명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가, 흉추가 12개가 있는데, 흉추 7개 중에 세 번째, 우리가 목을 이렇게 최대한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경추 7번째 추돌기고요. 거기서 이렇게 그 세 번째 아래가 흉추 세 번째입니다. 그 흉추 세 번째 극돌기 아래쪽인데, 여기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소아의 경기, 발열, 소아들 감기, 이런 것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조합하는 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관혈이 있습니다. 사관혈은 양쪽의 합곡과 양쪽의 태충혈을 합친 것입니다. 양쪽 합곡과 양쪽 태충 다 합치면 손과 발에 2개씩 양쪽이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문이다 해서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혈순환의 문제로 인한 각종 증상,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마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다 한꺼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문을 열어서 일단 출발점으로 잡을 수 있겠다 할 때 뚫어주고 뭔가 문을 열어주는 개념의 그런 경혈로서 사관혈, 양쪽의 합곡혈과 양쪽의 합곡혈에 해당하는, 발에 해당하는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태충혈입니다. 그래서 이 4군데를 침을 놓으면 뭔가 체한 것 같고 순환이 잘 안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경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우리 손목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굽혀보면 힘줄이 2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높이로서는 우리 손가락 3개, 집게 손가락부터 여기 약지라고 하죠. 약지까지 새끼손가락 뺀 요 3개를 이렇게 손목 주름에다 놓고 했을 때 잡히는 곳입니다. 여기 내관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속 울렁거림 또는 구토의 가장 유명한 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토나 속이 울렁거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멀미가 있을 수 있고요. 차를 오래 타거나 흔들릴 때. 또 하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입덧.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항암요법을 하다 보면 항암요법이 굉장히 독한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오심구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요 뇌관혈을 잘 취혈을 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놓게 되면 그 울렁거림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딸꾹질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삼리가 있습니다. 이 하지에 족삼리가 있는데, 족삼리는 우리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바깥쪽을 16개, 16촌이라고 할 때 위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3촌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그란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뼈, 여기에 바깥쪽에다가 여기 모서리를 두고 여기서 손가락 4개의 폭, 아까 내관혈은 3개의 폭이었고요. 족삼리는 4개, 3촌이기 때문에 4개의 폭을 내렸을 때 그 앞에 근육의
정중앙에서 한 2cm 내외 그 정도 옆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족삼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신 피로감에 가장 좋은 경혈이고 족양명 위경이기 때문에 소화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복통, 복부 팽만감 또는 설사 그리고 뇌졸중에도 가장 많이 쓰는 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풍이 생기면 침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 많이 사용하는 다빈도 경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족양명 위경이고 족양명 위경은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화토금수 중에 중앙토는 여러 가지를 다 조절해주는 가운데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행인데 그 중에서도 족양명 위경 중에서도 목화토금수혈이 또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또 토혈입니다. 그래서 토 중에 토, 즉 가장 중앙에서 여러 가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 침을 놓는데 많이 사용하는 경혈입니다. 여기에 병이 없더라도 평소에도 여기 뜸을 잘 떠주면 굉장히 하지도 튼튼하고 피로감도 없는 좋은 경혈입니다. 중환혈은 우리 상복부의 가운데입니다. 즉 우리 명치라고 하는 곳과 배꼽에서의 가운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복부이기 때문에 상복부 소화기 증상, 소화불량, 복통, 팽만감 이런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흡기는 외관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뇌관은 이 손목에서 손바닥 쪽에서 손가락 3개를 내려갔다고 하면 외관은 손등의 이 주름에서 손가락 3개의 아래쪽에 가운데입니다. 좌우 폭으로는 가운데고 아래로는 손가락 3개 정도 내려가는 곳인데 여기는 바깥 외자, 즉 외감, 바깥의 찬 기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 생기는 감기, 몸살 또는 발열 초기에 이 외관을 쓸 수 있고요. 아까 예전에 또는 아직도 뭐 때로는 중국 같은 데서는 투침이라고 해서 몸을 아예 한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빼는 게 아니고 글로 들어가서 반대쪽 몸으로 나오는 투침요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관에서부터 외관까지 이렇게 줄어서 하는 침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 있을 경우에 또는 천식이 있을 때 우리 천돌혈이 있습니다. 천돌혈은 우리 목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그 흉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위쪽 흉골 바로 위를 약하게 자극을 하거나 때로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 고춧가루 파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핫파스를 여기다 한 1cm 곱하기 1cm 또는 2cm 곱하기 2cm 정도로 작게 해서 여기 붙이면 그 기침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본인 손가락으로 뒤쪽으로 해서 누르면 그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고요. 뼈 아래쪽을 약하게 살짝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소상혈은 우리 수태원 폐경인데 여기는 보통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그 체하면 잘 많이 따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수태원 폐경이기 때문에 그 인후통, 감기, 발열 이런 호흡기 질환과 많이 쓸 수 있고요. 또한 어차피 이 새끼손가락 위에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통증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택혈이라고 했습니다. 소택혈. 아까는 소충혈은 이렇게 폈을 때 이 안쪽이 수소음 심경이고요.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것은 수태양 소장경입니다. 이 수태양 소장경의 소택혈은 굉장히 독특한 증상이 그 치료 적응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즙 분비 부족. 즉 출산을 하고 그 산모가 유즙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때 유즙 분비 부족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쪽에서는 그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유선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소택혈, 그 우리 손톱 뿌리, 바깥쪽 뿌리 약간 바깥쪽입니다. 한 2mm 정도 요 바깥쪽인데 여기가 소택혈이고요. 요거와 결합해서 또 같이 쓰는 곳이 역시 수태양 소장경인데 우리 뒤쪽에 보면 흔히 뭐 날개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 삼각형의 견갑골이 있습니다. 요 견갑골의 거의 가운데 부분쯤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가슴의 뒤쪽이라고 대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유즙분비 부족이 있을 때 이 소택혈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 유즙분비가 원활히 잘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경혈입니다. 다음 삼은교인데요. 삼은교는 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좋은 경혈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 발목 안쪽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삼촌을 올렸을 때 그 높이에 있는 거고, 뼈 약간 뒤쪽에 있는데요. 삼은교는 3가지 음경맥이 다 만나는 곳이라 해서 삼은교라고 하는데, 여러 경맥이 다 만나기 때문에 그 여러 경맥이나 그 장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의 생리통, 무월경, 이상월경, 불임, 대하 또는 분만 촉진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을 때 이런 데 눌러보면 굉장히 일단 진단적 가치로서 많이 아프고요. 거기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게 되면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분만 촉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 정도부터는 거기에 침 치료를 하거나 피내침을 이렇게 꽂아놔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보다 원만하게 분만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음혈이 있습니다. 지음혈. 지음혈은 우리 발가락, 이걸 발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소택혈하고 비슷한 자리입니다. 그 새끼 발가락의 뿌리 쪽 약간 바깥쪽인데요. 여기에는 역시 특징적인 증상으로 지음혈은 아기가 마지막 달쯤에 가서는 머리가 아래쪽으로 돌아서 이제 머리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 돌아야 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가 위쪽에 있는 것을 역위라고 합니다. 거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태아 위치가 역위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두면은 점점 결국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지고 결국은 제왕분만을 해서 요즘에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데, 이 지음혈에 침구 치료를 열심히 잘 하게 되면 아기가 조금 더 다시 머리를 잡아가는데 확률을 높여준다는 여러 가지, 예전에 고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그 확률을 높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지음혈을 쓴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경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관원이 있는데요. 관원은 우리 배꼽과 하단에 이렇게 잘 만져보면 생식기 이쪽에 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치골이라고 하는데, 배꼽과 치골을 5등분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3번째, 그러니까 즉 가운데서 약간 아래쪽이 되겠죠. 여기는 배뇨장애, 우리 방광이 이제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배뇨장애 또는 하복부 냉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무월경, 불임, 난임, 자궁질환, 즉 자궁이나 방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에 좋고요. 여기는 뜸을 굉장히 많이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따뜻하게 하고 위는 시원하게 해줘야 이게 수승화광이라 그래서 그 순환이 좋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부나 머리 쪽에 막 열이 나고 아랫배는 냉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상태인데, 그런 것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아랫배 쪽에 뜸을 꾸준히 쪄주면 그런 우리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